하루 종일 화제가 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 이어서 북한 군서열 2위로 지난해 6월에 인민무력부 부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이라는데요. 먼저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실하고 숙청의 방법은 총살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확인된 첩보 내용으로 보면은 장교들 수백 명이 있는 가운데 공개 처형했다 이런 첩보 내용인데 거기에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네요. 네, 국정원이 밝힌 현영철의 숙청 사유는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고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근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26일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 인민군 훈련 인꿀대회에 참여한 현영철이 졸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정은과 불과 두 자리 옆에 떨어져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이 김정은에 대한 불충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둘째,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그리고 태만과 함께 세 번째로 김정은이 주재한 훈련 일꾼 대회에서 조는 모습에 불충스러운 모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고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첩보도 입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영철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시대 권력 실세 3명도 숙청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한광삼 노동당 재정격리부장 숙청됐고요. 그리고 귀옛말 권력으로 통하는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과 변인선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도 모두 숙청이 됐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 불안감의 방증은 아닐까요?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무슨 공포영화 제목 같은데요. 요새 북한은 잘못 졸면은 그냥 죽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예비군 훈련장에 있어서의 총기 사건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최고위급 탈북자 중에 한 분이시죠. 북한 외교관을 지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인 여성한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우리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처형된 이유가 불경죄라는 건데, 불경죄라는 게 졸면은 불경죄예요? 네? 장성택을 처형할 때 네. 그때도 뭐 조는 그때 그 재판정 기록에 네. 죄목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참가한 행사에서 박수를 건성건성 치는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은 박수를 건성건성 치다가 죽었고 인민무력부장은 회의에서 훈련일꾼 대회가 올해 4월 24일, 25일 양일간에 진행이 됐는데 저 때는 몰랐다 그래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는. 근데 김정은이가 행사를 한 다음에 그 어떤 필름을 가져오라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스크린을 하는데 그 스크린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저 원래 내 말 잘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갖다 처형을 하라 그래서 신속하게 처형이 됐는데 그 처형하는 것이 인민무력부 장군들을 수백 명을 앉혀놓고 평양시 순안구역에 있는 강권 종합군관학교 연병장에서 14.5mm 대공 사신 고사기관총, 여기 벌칸포하고 비슷한 겁니다. 14.5mm 중기관총 4개를 묶은 건데 그걸 그냥 두룩 해서 갈겨버린 거죠. 근데요, 신 대표님, 고사총. 네. 이게 고사포하고 고사총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네. 근데 고사총도 엄청난 거죠, 이거? 이제 총과 포를 발칸포 지금 총과 포를 구분하는 것은 네. 20mm
20mm가 넘으면 20mm 포고, 기준. 20mm가 안 되면 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고 선생님께서 발칸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발칸포는 20m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4.5mm 고. 이게 14.5mm니까 총입니다. 기관총을 4개를 엮어서 만들었죠. 4개를 엮어서. 네, 그래서 드르륵 깔리는 건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연천에 우리가 풍선을 날렸을 때 그 연천을 풍선을 쐈던 것도 14.5mm 고사총인데 그건 총신을 2개를 엮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방 지역은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장비들을 갖다 놨죠. 그러나 평양 지역은 워낙 중요하니까 예. 좀 비싼 장비들 갖다 놓겠죠. 예. 똑같은 총이라도 4개를 엮어서 평양 쪽에는 많이 갖다 놨어요. 그게 이제 사신 고사총인데 14.5mm라고 하면 총알의 지름이 14.5mm란 말입니다. 1.45cm.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이런 것을 총신 하나가 분당 1,500발을 쏩니다. 근데 4개니까 분당 6,000발을 쏘는 겁니다. 이거를 드륵 갈기면 뭐 조금 늦게 떼면은 뭐 수백 발이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이 14.5mm 한 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이 한 발을 맞으면 그냥 상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백 발을 한 번에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영철이 만약에 거기 있고 지금 수백 명의 장교, 고급 장교, 장군들을 앉혀놓고 현영철이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최고대장을 총을 쐈는데 그냥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밑바닥에 핏물만 흥건합니다.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거 참 진짜 이게 살벌한 근데 얘기인데요. 그 김정일 시대 때는 9발을 쐈어요. 예. 사람을 처형을 할 때. 그래서 3발에서 쐈는데 김정일 마감 시기에 와서 90발을 쏩니다. AK 소총을. 그랬다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처형하기 시작할 때부터 14.5mm 고사총이 등장을 해가지고 장성택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두룩 갈기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태워서 아야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장성택 죄목을 열거할 때 저런 자들은 조국의 신성한 땅 위에 한 점의 뼈도 묻을 수 없다. 그 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없어지고 피 흔적만 남은 데다가 거기다 그 화염방사기를 쏘면 그냥 피까지 다 증발돼서 날아가서 아무런 흔적도 안 남는 거죠. 근데요, 여 변호사님, 그 북한 법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직결 처형으로 그냥 전시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죠? 그 북한에서는 법이 형식적으로 있긴 있어도 결국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말이 그냥 전부 다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이 장성택 재판은 노베스피에르라고 아시죠? 예. 프랑스 예. 공포 정치를 한 사람. 예. 그 사람이 루이 16세를 처형할 때 예. 뭐라고 하냐면 제명이 없었어요. 루이 16세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죄가 전혀 증거도 없고 해가지고 결국 무죄 석방하려고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뭐라 그랬냐면은 루이 16세를 무죄로 한다면은 우리 혁명이 유죄가 된다. 우리 지금 우리 혁명을 유죄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루이 16세는 유죄다 해가지고 단두대에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김정은 말에 거역하면 김정은이 만일 그 김정은 말에 그 불복종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 김정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아마 북한에서 아마 무오류성을 주장할 겁니다. 김정은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은 오류가 없다. 이런 전제에 깔기 때문에 이런 김정은에 대항하거나 불경한 것을 보이면 이 사람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법을 연구는 안 해봤지만 북한의 법은 있으되 아무런 종이 쪽지에 불과한 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죄면 김정은이가 나는 뭐가 되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한다는 예. 거죠. 공포 정치의 전형적인 예죠. 저는 이제 북한 법을 조금 공부했는데 헌법도 있고 그냥 형법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있겠죠. 예. 명색이 국가인데. 예를 들어서 현영철이 그 법을 어긴 명확한 그 법적인 어떤 죄목이 있으면 그 법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방금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법이 없으면 그 법을 안 씁니다. 그냥 지시를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필요하고 그게 마침 그 법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 갖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 현영철 말고 마원춘, 변인선, 한광삼 이런 사람도 숙청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왜 숙청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가면은요 김정은이 무슨 감투를 씌워주려고 그러면 어휴 나 이거 사형 선고 받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마원춘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의 저택을 설계해 준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스키장,
미림 마식령 승마구락부, 스키장인가 문수 물놀이장 이거 다 그 사람이 설계한 거거든요. 근데 왜 작년도 11월 달에 기억나십니까? 순환 비행장에 갔는데 예. 평양 비행장에 예. 그게 어느 대국의 모습을 닮았다고 화를 냈어요. 설계를 뜯어 고치라고. 예. 그 책임을 지고 마원춘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과 마원춘이 자신이 어디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화를 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한광상이라는 사람은 당 재정경리부 부장인데 조선노동당 중에는 재정경리부 부장이면 조선노동당이 살림살이를 다 맡아보고 김정은의 살림살이를 다 하고 물자를 대주고 하는 그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계속 붙어서 다녔는데 이 사람도 올해 3월 이후로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불경제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숙청입니다. 숙청인데 그 사람을 그 이후에 평양에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원래 숙청이라는 게 꼭 처형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현영철이나 장성택이는 처형이라 그러지만 나머지 애매한 사람들은 숙청이라 그러는데 숙청이라 그러는 거는 제일 약한 것이 심심삼골에 노동자나 농민으로 보내는 게 제일 특별한 대우로 잘해준 거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수용소로 보내는 거고 그거보다 좀 더 심하면 총살하는 거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원춘이라는 사람은 정말 김정일 때부터 그렇게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계의 귀신이고 김정일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충실하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그냥 날아갔고 한광상이도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날아갔고 국가기획원의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기획원의 부위원장이라는 거는 우리 재정경제부인가요? 예. 기획재정부. 차관하고 같은 사람인데 차관. 올해 쑥섬에 대동강에 쑥섬이라고 있는데 쑥섬에 과학의 전당을 꾸리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 말 저 말 지시를 하니까 원수님이 사실 전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쟤 뭐야? 제 뭐야 한마디에. 그 사람은 총살을 했습니다. 국가계획원의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괜히 그 앞에서 말 잘못했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전에 김정일 시대, 김일성 시대에는 그 옆으로 바짝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특별 대우를 받았으니까 특별한 신임을 받고 웬만하면 바꾸질 않았어요. 김정일이는 김정일이는 그 측근들을 이명순이, 현철연이 뭐 그런 사람들을 십몇 년씩 계속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거나 죽으니까 그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 구실이 너 오라. 그런데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렸는데 아니면 제가 간이 나쁜데 아니면 제가 결핵성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 그 옆에 가려고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질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군주와 신하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는 그래도 김정일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스트레스를 줘도 금요일 날 오후에 기쁨조 데리고 가서 사냥터 가서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기쁨조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풀어주고 나올 때 돈도 $10,000, $20,000씩 줘서 풀어줬는데 그래서 김정일 때는 간부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죽어도 장군님 무릎 위에서 죽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옆에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그 옆에 지금 그 김정일의 시신을 끌고 나갔던 4명의 군인 중에서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영철이까지 저렇게 되고 한광상이랑 다 옆에서 정말 수십 차례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 막 쑥쑥쑥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뭐지 군주가 맞느냐?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 그리고 극도의 공포,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거지. 그 처형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 왔는데 90발을 맞는 사람을 당 간부들이 봤는데 90발을 맞는 거를 보고 간부들이 그 처형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답니다. 너무 극악스러운 공포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절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맞는 그냥 당연하죠. 머리가 튀어나가고 막 가슴이 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여자들 토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자기 말이 제대로 안 먹히고 제대로 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중에서 최악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안 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신 보고 야, 저 김책공업대학 기숙사를 올해 10월 10일까지 져. 근데 제가 질 수가 없거든요. 물자가 있나 돈이 있나?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잘못 그랬다. 당신이 한번 해봐. 그럼 그 사람 죽는 거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에 무슨 재간으로 그 25층짜리 집을 올립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거 차라리 혼자 죽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무서우니까 납작 엎드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은 있는데 기반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뭐 중국 고사에 가장 잘 표현한 게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보이는 것은 너무 화려한 누각인데 그 밑은 모래성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자칫 눈에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방금 고 선생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현영철이 그 인민군 대장 계급 그리고 인민무력부장 계급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밑에 줄 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성택이 밑에 줄 섰다가 체행당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내가 내일 체행당할까 모레 체행당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아직도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도화선이 되면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저런 포각 정치는 결코 길게 갈 수가 없다. 그건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 변호사님도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게 네. 지금 김정일 아까 우리 그 신도장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그 허약할 때 자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건 100%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열등감이 있어요. 네.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열등감이 있으면 더 잔인해지거든요. 사실은 전 그게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싹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상하게 웃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보고는 아, 저놈이 내가 젊었다고 나를 깔보는 거 아니야. 비웃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 표정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저 사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금 내 앞에서 기분 나빠하는 모양이네.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간부들이 그 옆에 누가 가고 싶어하고 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누가 제대로 얼굴 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영철이가 졸았는데 북한에서 회의를 한 이틀씩 하면 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이 회의에 참가할 때 아편을 어. 모로핀을 사용을 해요. 각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죽이는데 차라리 각성돼서 그냥 48시간 정신이 뚜렷해서 앉아있는 게 낫지. 그렇죠. 저렇게 눈 한번 감았다고 해서 죽이는 판인데 그래서 간부들 속에서 이 모로핀 같은 거를 많이 쓴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마약하면서 회의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몸을 좀 먹으면서 결국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출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예? 죽음으로의 이 진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도 뭐 반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수시가 패닉이죠 지금. 그렇죠. 내일 아침에 저 사람이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측근들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측근들 자체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 저 친구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 현영철이가 죽는 거를 그 가족들, 아이들이랑 다 데려놓고 보고 죽이고 수용소에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죽을 건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꿈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있는 이 공포 정치라는 게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